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은 사주 고급 강좌 6번째 시간으로 일반 내격에 있어서 용신을 정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외격에 대해서, 특별격에 대해서 그 강의를 했고요. 이 특별격 강의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이 시중에서 다루고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룬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내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내격이라는 것은 전체 사주에 있어서 거의 다, 그러니까 특별격이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면 그 10% 정도 되는 특별격을 빼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 내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그 사주 명리학의 본 내용, 본 내용의 그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격 첫 번째 시간으로 용신을 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 사주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신을 정하기 전에요. 이 사주는 신강하다. 이 사주는 신약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신강한 사주는 어떤 것이고 신약한 사주는 어떤 것인지, 이 신강한 것과 신약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것부터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인지 신약한 사주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법은 점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주팔자 8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다 100점씩 줍니다. 그러니까 연주,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전부 다 100점씩 주는데 이 월지만 200점을 줘요. 그러니까 이 월지라는 것은 어머니 자리잖아요. 이 어머니 자리가 사람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1년 동안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자리에 해당하는 이 월지는 200점을 주고 나머지는 다 100점씩을 줘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총 900점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나를 도와주는 비겁이나 인성운이 절반 이상, 그러니까 450점 이상이 되면 이 사주는 신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이 안 되면, 절반인 450점 이하가 되면 신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강한지 신약한지 이 점을, 이 사주를 잘 파악을 해야 용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학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걸 200점이 아니라 250점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이걸 300점으로 계산하고 일지를 200점으로 계산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이것이 가장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사주를 분석하는데 전혀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학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도 막 여러 개가 되는데, 여러분은 저한테 배우고 계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사주팔자가 있으면은요, 이게 이제 일간이 중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아신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를 나타내는 것이 이 경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인성운이라는 것은 토생금이니까 토기운하고, 그리고 비거분이라는 것은 금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오행, 즉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몇 개나 되나, 몇 점이나 되나, 그것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900점 중에 절반 이상, 450점 이상이 되면 이 사주는 신강하다. 이하가 되면 이 사주는 신약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신강한지 신약한지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하나가 있어요. 100점이죠. 그리고 여기 또 금기운이 있어요. 200점이죠. 그리고 밑에 토생금 하면서 이 인성에 해당하는 토기운도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똑같이 100점.
100점, 100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금기운이 3개가 있고 토기운이 2개가 있으니까 총 500점이죠. 그러면 이 사주는 신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밑에 지지를 계산할 때에는 또 약간 다릅니다. 지지를 계산을 할 때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천간은 똑같이 이렇게 100점씩 주는 게 맞는데요. 지지는 지장간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진토는 지장간이 무을개고요. 무을개고 이 오화는 병기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술토는 무신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장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지장간을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무토를 봉기라 그러거든요. 이 진토라는 것은 그 토기운에 해당이 되니까 이 토에 해당하는 이 무토가 봉기라고 합니다. 이건 50점을 줘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개수는 30점을 주고 을목은 20점을 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군 같은 경우는 지장간이 전부 다 경금하고 신금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100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진토는 그러니까 이 앞에 무토는 50점, 그 뒤에 있는 것은 30점, 20점 주니까 여기서 토하고 금기운은 무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50점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100점, 200점이잖아요. 그 나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2개가 위에 천간에서 100점, 200점, 그리고 이 유금은 300점인데 이 진토는 50점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토 자체를 전부 다 100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 지장간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장간에서 토하고 금기운은 이 토기운 무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50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화는 월지에 있는 건 20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화는 봉기가 병화예요. 봉기가 병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화는 100점을 줘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는 이 토하고 금기운만 계산을 하지만 이 월지를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월지는 200점이니까 봉기는 100점이고 나머지는 60점, 40점 이렇게 나눠야겠죠. 이 월지를 계산할 때는 이 월지는 200점이니까 앞에 봉기가 100점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60점, 40점 이렇게 2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술토 같은 경우는 이 토하고 금기운이요. 여기 토기운이 하나 있고 이 끝에 금기운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50점, 뒤에 거 20점 해서 70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몇 점에 해당이 되느냐? 위에 금기운 2개 있죠? 그러니까 200점이에요. 그리고 이 유금도 지장간이 전부 다 금만 있으니까 300점입니다. 여기까지 300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 기운이 2개가 남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토 기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장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350점. 350점이고 그리고 이 술토가 이제 토기운하고 금기운에서 한 70점. 그러니까 350점에다가 70점을 더하면 420점이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게 이제 금기운하고 토기운이 5개나 되니까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450점이 안 나옵니다. 450점이 안 나오죠. 이쪽에 100점, 200점, 300점, 350점, 그리고 70점 하니까 42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지장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450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 400점은 넘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숫자로 끊는 것이 아니라 400에서 450점 이 사이에 되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사주. 그러니까 특별히 신강하지도 않고 신약하지도 않은 좀 균형이 된 사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이제 분석을 하실 때는 점수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은 100점씩 계산을 하고요. 이 월지에 있는 것은 200점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비겁이나 인성운이 만약에 월지에 있다. 월지에 있으면은 나는 신강한 사주가 될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200점을 주니까. 2배를 주니까. 그리고 이 지지를 계산을 할 때는 그 지장간을 나눠가지고 앞에 건 50점, 이 봉기에 해당되는 것은 50점, 나머지는 30점, 20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50점 이상이면 신강한 것으로 보는데 한 400에 한 10점, 20점, 30점 정도 이렇게 모자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신약하다고 이렇게 딱 끊어서 볼 게 아니라 한 400에서 450점 정도 되면은 그 이 사주는 뭐 비교적 그 균형을 맞춘 사주. 뭐 신약하다고 해석하지 말고요. 한 400점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특별히 신약하지도 않고 신강하지도 않은 이 균형을 맞춘 사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신강한지 신약한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신강한 사주인지 신약한 사주인지부터 일단은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용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신을 찾는 법 중에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억부용신법이래요. 억부용신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억부라는 말은 뭐 이게 뭐 억누른다 그럴 때 이 억자고요. 부자는 도울 부자고요. 도울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 힘을 빼고 어쩔 때는 힘을 보태주고 그런 용신법이란 얘기죠. 이 억부용신법이 이 용신을 찾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부용신법이라는 것은 일간의 힘이 강하면 힘을 빼고 일간의 힘이 약하면 힘을 보태주는 오행이 용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분은 얼마 전에 그 제가 상담을 했던 분인데 그 경찰 간부직을 이제 그 준비하는 그런 그 분인데요. 이분은 그 토기운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토기운이 1개, 2개, 3개, 4개, 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비견 운이 상당히 강한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계산을 할 것도 없죠. 뭐 지지가 전부 다 그 같은 비견이니까 신강하다 이렇게 한눈에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눈에 아, 이 사주는 상당히 신강한 사주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강한 사주일 경우에 어떤 것이 용신이 되느냐? 일간인 나의 힘이 너무 강하잖아요. 일간인 나의 힘이 토기운인데 토기운이 5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기운을 빼주는 것이 빼주는 오행이 용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기운 말고요. 화기운이라는 것은 화생토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운이고 화기운을 빼고 옆에 있는 이 금기운을 보세요. 토생금 하면서 이 토기운, 나의 힘을 빼죠. 그리고 옆에 있는 수기운을 보면은 토국수 하면서 극하는데 이것도 나의 힘을 빼는 겁니다. 이 재물운도요. 토국수 하면서 내 힘을 빼요. 그리고 이 목기운은 목국토 하면서 나를 치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의 힘을 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부용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강하면 내 힘을 빼는 오행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 내 힘이 만약에 약하다. 내 힘이 약하면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나 비거분이 용신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용신을 잡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억부용신법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억부용신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주 기초과정 공부할 때 나왔던 건데요. 이 오행에 있어서 생극의 원리잖아요. 만약에 일간인 내가 목기운이에요. 목기운이면 이게 이제 목생화 하면서 내 힘을 빼잖아요. 이것을 식신상간운이라고 하죠. 목생화 하면서 내 힘을 뺍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빼는 것이 식신상간운이고요. 그리고 목국토 하면서 내 힘을 빼요.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재물운이에요. 재성운이고요. 그리고 금금목 하면서 나를 칩니다. 이게 바로 간성운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운하고 재성운하고 간성운 이 세 개는 나의 힘을 빼는 오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것은 같은 이 목기운하고 수생목하면서 나를 생해주는 인성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강하려면 사주가 있어서 사주에 있어서 신강하려면은요. 비겁하고 인성운이 많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신강한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한 사주가 되려면 식상운이나 재성운이나 간성운 이 세 가지가 많아야겠죠.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신강한 사주가 많을까요? 신약한 사주가 많을까요? 당연히 신약한 사주가 많죠. 오행이라는 것은 이 5가지의 이 요소 중에서 나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2개고 약하게 해주는 것은 3개니까 사주는 약 6대4 정도로 신약한 사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강한 게 좋냐, 신약한 게 좋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신약한 사주든 신강한 사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더 좋다,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어떤 책을 보면, 부자가 되려면 일단은 신강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사주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사주는 신강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에는요, 신강하고 신약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약간 신약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어차피 신약한 사주가 한 6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확률적으로 보면 약간 신약한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사주가 좋으려면 꼭 신강해야 된다, 혹은 신약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가요, 이게 이제 사주 기초 강좌에 나와 있는 원리인데, 이게 이제 다시 등장을 했잖아요, 이 원리가. 이게 그만큼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억부용신법에 대해서 좀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인성이 강해서 신강한 경우에는 어떤 것이 용신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억부용신의 원리에서 보면은요, 사주가 있는데 신강해요. 신강하다는 얘기는 비겁하고 인성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비겁보다는 인성이 강해서 내가 신강해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성이 강해서 신강해졌을 경우에는 나의 힘을 빼야 되잖아요. 내 힘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나의 힘을 빼야 되는데, 그럼 식상하고 재성하고 간성 중에 어떤 것이 용신이 되느냐,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원리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성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운이잖아요. 수생목하면서 나를 도와줘요. 그리고 인성이라는 게 제가 육친론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를 나타낸다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항상 나를 받아주고 나를 도와주고 항상 내 뒤에서 나중에 장가 갈 때 장가 미천까지 마련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이 많은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람이 좀 게으르다고 했잖아요. 게으른 것도 있고, 그리고 인성이 강한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은 거지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자꾸 도와주니까 내가 태만해져요. 태만해지고 독립을 못해요. 옆에서 자꾸 도와주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게 들어와야 내가 독립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독립을 하죠. 어떤 사람이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단 말이에요. 부모님 밑에서 그냥 놀고 먹어요. 그런데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독립을 해야겠구나. 그럼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이 많아서 신강한 사람들, 이 사람은 재성이 용신이 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나를 도와주는 운이잖아요. 인성이라는 것이. 계속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인성은 어머니를 나타내거든요.
저 부모님 밑에서 계속 놀고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좀 독립을 해야겠다. 그러려면 사람이 독립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재물, 재성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독립을 하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부지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식상운이 희신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성운은요, 용신이나 희신이 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지금 수가 많아서 인성이 많아서 신강할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금생수 하면서 인성을 더 강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성은 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사주가 이민일주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전에 저하고 상담을 했던 분인데, 다 유료로 상담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다 무료로 상담을 하신 분이니까, 저하고 유료로 상담하신 분들은 그 유료로 상담한 사람은 뭐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렇게 사주 강좌할 때 막 사주를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등장하시는 분들은요, 전부 다 무료 사주, 그러니까 이 사주 강좌를 할 때 공개해도 좋다고 이렇게 허락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은 현재 33세 여성인데 최근에 결혼을 하셨고, 젊었을 때 과외 교사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외 교사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신 분인데요. 이분을 보시면 이민일주거든요. 이민일주인데 금기운이 1개, 2개, 3개, 4개나 돼요. 그러니까 금생수 하면서 인성운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인성운이 많아갖고 이분은 신강한 사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나를 나타내는 이 수기운이 1개, 2개고요. 나를 도와주는 금기운이 1개, 2개, 3개, 4개예요. 그러니까 전체 8개의 사주 중에 비거분과 인성운이 6개나 되니까 당연히 신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신강한 사주는 왜 신강해졌나 봤더니 인성운이 4개나 돼요. 인성운이 많아서 신강해진 사주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성이 용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성이라는 것이 도와주는 거니까 금생수 하면서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도와주니까 내가 계속 놀고 먹어요. 어머니 밑에서 계속 놀고 먹는데, 놀고 먹는 그 사람이 독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독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 재성운이 용신이 된다. 그러면 재성운이라는 것이 수국화에 해당이 되니까 화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화기운이 없어요. 이 사주팔자 내에는 화기운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병화라는 이 화기운이 하나가 있죠. 근데 이 병화라는 것이 이게 병임충으로 깨지잖아요. 병임충으로 깨지니까 이것은 좀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 이분이 지금 33살인데 이제 2년만 지나면 35살 을사 대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을사라는 것은 목생화 하면서 이 기둥 자체가 목기운보다는 화기운이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45세서부터 55세까지도 위아래로 화기운이 들어오고요. 55세서부터 64세까지도 정미대운에서 화기운이 들어와요. 다만 45세 병호대운은 병임충으로 천간이 깨지니까 이 점은 좀 안타깝죠. 이 용신대운이 들어왔는데도 천간에 충국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용신대운에 충국이 발생을 하면 용신운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아쉽지만은, 일단은 2년 후에 35세가 됐을 때에는 이 25살서부터 34살까지 갑진대운, 이때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에게는 또 식상운이 희신이라고 했는데, 수생목하면서 목기운이 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35살서부터 44살까지 을사대운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죠. 이분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 황금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 보고 과외
하지 말고, 그 학원 같은 걸 이제 그 부부끼리 차려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분의 대우는 지금 33살인데 그 곧 다가오는 을사대우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신에 해당하는 재성운, 용신이라는 게 첫 번째로 좋은 운, 희신이라는 게 두 번째로 좋은 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35세 을사대우는 이 용신과 희신운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35세서부터 몇 년이죠? 30년 동안. 30년 동안 화기운, 재성운이, 이 용신운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비겁이 강해서 신강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억부용신의 원리에서 또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일간이 목기운이에요. 이 비겁인데, 이게 이제 그 신강하다는 것은 비겁운이 강해서 신강하거나, 인성운이 강해서 신강하거나, 아니면 두 개가 다 강해서 신강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비겁운이 강해요. 비겁운이 강해서 신강할 경우에는 어떤 것이 용신이 되느냐. 이 점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나의 힘을 빼는 식상과 재성과 관성, 이 셋 중에 하나가 용신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것도 그 사람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주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식상이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재성이 용신이 될 수도 있고 간성이 용신이 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비겁이라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나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자존심은요, 대부분 돈 앞에서는 그 굴복하는 경우가 많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것도 이 돈 앞에서는 굴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아무리 자존심 강한 사람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재성이라는 것은 목국토하면서 내가 극하는 건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곧바로 다이렉트로 그 돈을 내가 딱 가져와야지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딱 끼어가지고 제3자가 끼었다. 그러면 그 돈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비겁이 강하다. 그때는 첫 번째로 재성이 용신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식상운이 희신이 됩니다. 물론 제가 그 사주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겁이 강해서 신강한 경우 이때는 재성이 용신이고 식상이 희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요. 이모일주인데 이 수기운이 4개나 돼요. 그러니까 비견이 상당히 강하죠. 비견겁재가 3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견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수국화하면서 이 재성이 이 사람에게는 용신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성에 해당하는 게 지금 어디에 앉아있죠? 부인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부인 자리, 그 배우자궁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결혼을 해야죠. 빨리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왜냐하면은 그 용신에 해당하는 것이 재성이니까 화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배우자궁에 이 재성운이 앉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배우자 운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을 안 했다면 빨리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수생목이 해서 이 식상이 희신이라고 했는데 이 식상운이 자식궁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복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분도 이제 그 수기운이 수일간을 갖고 있는데 이 수기운이 4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도 이 재물운이 용신이 될 수가 있는데 딱 보면은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부모 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생목하면서 이 사주에는 없지만 이
지장간에도 을목이 들어있고요. 이게 자시군도 비교적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강해서 신강한 경우에는 재성이 용신이고 식상이 희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인성과 비겁에 의해서 신강해진 경우를 봤는데 이번에는 식신이나 재성이나 간성에 의해서 신약해진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상이 강해서 신약한 경우. 다시 이 억부용신의 원리로 한번 가볼까요? 내가 목일간이에요. 목일간인데 이 식상운이 아주 강해요. 그럼 내 힘을 뺏기잖아요. 목생화하면서 내 힘을 뺏기니까 당연히 신약해지겠죠. 그러면 이 식상운이 강할 때는 어떤 게 용신운이 되느냐? 억부용신의 원리로 따지면은 이제 신약해졌으니까 신강해졌을 때와는 반대로 신약해졌으니까 이 비겁이나 인성이 용신운이 되겠죠. 신약해졌으니까 나의 힘을 보태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용신이 되고 어떤 것이 희신이 되느냐? 이것은 이런 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상이라는 것은요. 일을 하는 그런 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상운이 많다는 얘기는 식상과다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는 인생이 피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인생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그 피곤하게 일을 할 때 그때는 누군가 다가와서 좀 도와줘야죠. 자네 힘들게 일하는데 잠깐 쉬어. 내가 대신 일해줄게. 대신 도와줄게. 이러면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피곤한 인생이 좀 풀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이 인성운이 용신이 되죠. 식상운이 많아서 내가 신약해졌을 때 그때는 인성운이 용신이 되고 이 비겁운이 희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분은 최근에 제가 그 장명을 새로 장명하는 그 코너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오신 분인데 제가 그 장명을 해드린 분인데 이분은 63년생이고 현재 미용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토일간이 있고요. 토일간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그 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기운이나 토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힘은 너무 신약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기운이 1개, 2개, 3개, 4개, 4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토생금 하면서 내 힘을 다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식신상간운이 많으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돌아오는 소득, 성과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상당히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은 앞으로는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에게 그러면 이렇게 식신상간운이 많으니까 이분한테는 인성운이 용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화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시운 주사를 52세니까 이 52세 정묘대운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정묘라는 것이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있으면 이게 목생화 하면서 화기운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52세 정묘대운도 이 화기운이 이제 강하니까 다른 때보다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42살서부터 51살까지 병인대운 이때가 더 좋았죠. 그러니까 이분은 40대가 더 좋았고 50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62세 무진대운도 이 희신에 해당되는 이 비거분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까지는 안 좋았는데 40대에서부터 좀 풀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화기운을 넣어갖고 화기운을 넣은 이름을 제가 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배씨성을 가지신 분인데 배영주 씨를 이렇게 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자는 원래 돌림자고 주자는 불화자가 들어간 심지 주자로 이렇게 지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용신에 해당하는
용신에 해당하는 이 화기운을 이제 이름을 넣어서 지어드렸으니까 대운도 좋게 흘러가고 그리고 좋은 이름도 가지셨으니까 앞으로 운이 탁 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식상이 강해갖고 신약해진 경우에는 나를 도와주는 이 화기운이 용신운이 되고 비겁운이 희신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상을 봤으니까 이번엔 재성. 재성이 강해서 신약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 원리대로 보자면은요. 원리대로 보자면 지금 내가 그 목일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목일간인데 재성이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래갖고 내가 신약해졌어요. 이 재성이라는 것은 나의 힘을 빼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재성이라는 것은 재물운을 나타내잖아요. 재물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재물운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강해져야죠. 내가 강해져야 재물운을 취할 수가 있죠. 이 재물운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획득한다. 옛날에 그 옛날 같으면 막 전쟁을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재물들을 이제 획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재물을 획득하려면 내가 강해야죠. 강하지도 않고 약한데 어떻게 재물을 획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많아갖고 내 사주가 신약해졌다. 그러면 이 비거분이 용신이 됩니다. 비거분이 강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거분이 용신이 되고 이 인성이 희신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분을 보면은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여성 방송 작가예요. 여성 방송 작가고, 그때 언제였더라? 이분이 작년이었나? 그때 그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결혼을 안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막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방송국의 그 방송 작가로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근데 이분을 보면은 지금 그 병신일주인데 금기운이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그러니까 화급금 하면서 이 금이 재에 해당이 되니까 재다신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 그 화기운이 하나에다가 나를 도와주는 인성운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신약한 거잖아요. 이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금기운이 4개나 됩니다. 그래서 재다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재물운이 많은 분들은 화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화기운이 들어와서 나의 힘을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용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목생화 해주니까 목기운이 희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 목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 아버지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자식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운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 대운을 보면은요, 이 화기운이 어릴 때 지나갔잖아요. 7살하고 이 17살서부터 26살 사이에 이렇게 지나갔고, 현재 대운은 이 무술대운이라 그 토기운이 들어오거든요. 토기운이라는 게 이제 화생토 하면서 나의 힘을 뺏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 대운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요, 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운을 대운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주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1년운이에요. 1년운. 그러니까 이 10년 대운이 있으면은요. 대운이 나빠도 이 1년운이 한 3년, 4년 정도는 좋은 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뭐 10년 동안 계속 좋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운이. 그러면 그 10년 대운 중에서도 이 좋은 운에 얼마든지 사업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가 갑오년이잖아요. 갑오년인데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 왜냐하면 화하고 그 인성에 대한 관련된 그 목기운이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이 갑오년. 그리고 이 갑오라는 것은 목생화하면서 화기운이 더 강한 기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올해는, 작년에 못하셨으면 올해는 결혼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성이 강해서 신약한 경우, 이때에는 이 비겁이 용신이 된다. 그리고 인성은 희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간성이 강해서 신약한 경우. 간성이 강해서 신약한 경우는 어떤 것이 용신이 되느냐? 그러면 또 이걸 다시 한번 또 원리를 봐야죠. 일간인 내가 목기운이에요. 근데 이 관성에 해당되는 금기운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쳐요. 금금목, 금금목 하면서 나를 계속 치거든요. 그럴 때에는 어떤 것이 용신이 되느냐? 잘 보세요. 지금 이 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것을 기운을 빼줘요. 금생수 하면서 기운을 빼줘요. 그러면 또 수생목 하면서 생해주죠. 그러니까 금금목 하면서 나를 치는데 가운데 수가 딱 들어와갖고 이 금기운을 갖다가 금생수 하면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생목 하면서 나를 생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통간용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억부용신이 이제 그 주된 원리고, 이 간성운이 강할 때에는 이 통간용신의 원리를 많이 따지는데, 이 통간용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성이 많을 때 이 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하면서 이 수가 용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볼까요? 지금 이분이 경호일주인데요. 경호일주인데 화급금 하면서 나를 치는 이 간성운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간성이라는 것은 칠살이라 그래갖고 나를 사정없이 치는 운인데 내 힘은 약하거든요. 나를 도와주는 토기운도 없고 금기운도 없고 나를 나머지 7개의 오행 중에 나를 도와주는 오행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여자 부사관으로 가셨다가 청소년 시기 때부터 상당히 고생하시고요. 이 어릴 때부터 그 집안 환경도 안 좋고 부모님 복도 별로 없고 학교 다닐 때는 왕따 당하고 고생하다가 그 어떻게 군대를 여자가 이제 그 부사관에 지원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생활을 했는데 군대에서도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갖고 거기서도 이제 그 군대도 나와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공부 중이신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진짜 그 불우한 생활의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상황이 안 좋을 때는요, 그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도 이제 우울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관살이 강한 사람들은 나를 치잖아요. 치기 때문에 이 대운이 안 좋게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에는 우울증 같은 거,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걸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있잖아요. 어릴 때 운이 안 좋아요. 보시면은 화기운이 이렇게 많은데 또 화기운이 어릴 때부터 들어오잖아요. 6살서부터 15살까지는 병호대운, 위아래로 다 화기운이고요. 그리고 16살서부터 25살까지 정미대운. 위는 화기운이고 밑에 미토라는 게 오미화파 하면서 화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중반까지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26살 무신대운. 무신대운 때 좀 낫죠. 이분은 이때부터 좀 나아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대 중반까지 고생 엄청 많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생금 하니까 토기운이 용신이고요. 토기운이 용신이고 금기운이 희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대운을 한번 보세요. 26살 무신대운, 36살 기유대운, 46살 경술대운. 30년 동안 용신대운이 들어옵니다. 30년 동안 용신대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고생 끝난 거죠. 어릴 때는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대운이 용신과 희신운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10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50대 중반까지 30년 동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나이가 이제 30대, 40대 되면은 예전에 고생했던 것은 이제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강할 때는 이걸 통관용신이라고 하는데, 이 인성이 딱 들어와서 이 관성의 힘을 빼주고 나의 힘을, 일간의 힘을 강하게 해준다. 그래서 인성이 용신이고 비겁이 희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만약에 사주가 균형된 사주, 그러니까 특별히 신강하지도 않고 특별히 신약하지도 않은 이 균형된 사주, 그리고 오행이 한두 개씩 골고루 있는 사주, 이런 사주는 어떤 것이 용신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요, 일단은 식신운이 용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운이에요. 그게 사람의 이제 그 수명도 길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그 돈이 많고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 이 노인, 이 어르신들 보면은 돈이 많더라도 자기 할 일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거든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한다는 거, 그게 바로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을 경우에는 식신상간운이 용신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성운도 용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골고루 균형된 경우에는 식신상간운과 인성운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그 좋은 운하고 특별히 나쁜 운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드물죠. 그 대신 인생은 좀 커다란 굴곡 없이 평탄하게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에서는요, 그 짧고 굵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 오행이 골고루 균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무병장수, 별다른 일 없이, 뭐, 커다란 굴곡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그 무병장수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그 기준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더라도 뭐 돈을 많이 벌면 된다. 그리고 뭐 얇고 길게 사느니 짧고 굵게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 사주 명리학에 있어서는 그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고 그 무병장수하고 별다른 탈 없이 꾸준히 평탄하게 가는 그런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행이 골고루 균형된 분들은 그 그런 분들은 그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그 간절함, 삶에 대해서 그 인생의 성공에 대한 그런 간절함, 이런 것이 좀 강해진다면은 그 자신의 운을 갖다가 전부 다 용신운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좋지도 않고 특별히 나쁘지도 않다는 얘기는 자기가 정신무장만 제대로 하면, 노력만 하면 전부 다 좋은 운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 그 정신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전부 다 나쁜 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사람들은 식신상간운과 그 인성운이 대체적으로 용신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뭐 좋고 나쁜 그 용신과 귀신의 그 작용이 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한 간절함, 그 성공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이 이제 강해질수록 인생에 대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업부용신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용신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 갖고 그 확실하게 그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주를 분석하는데
점점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더 알찬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